태국 퍼타이당에서 내세운 군세타. 군세타가 482명이라는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태국 제30대 총리로 당선되었습니다. 태국 정치계의 그물 탁신 치나와선 15년 만에 태국 땅으로 귀국을 하였고, 총리는 탁신계 당에서 나오고, 현재 퍼타이당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퍼타이당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면 모든 태국 성인들에게 1만 바트씩을 나눠주겠다고 선거 전에 공약했더랬죠. 총리로 선출된 군세타 공언을 하더군요. 태국 16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1만 바트를 주겠노라고. 16살 이상 태국 국민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7천만이 넘는 태국 국민 중에 16세 이상은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는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당장 어디에서 조달해서 줄런지 걱정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준답니다. 디지털 월렛 전자지갑으로 지급하고 우리나라 지역 화폐처럼 주소지 인근 4km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등, 아마도 내년 송크란 직전에 지급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등 말들이 많은데요. 하여간 주겠다고 공언을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자 초봉을 25,000바트 이상으로 올리고 최저 하루 일당을 600바트로 올린다고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현재 대졸 초봉 15,000바트 이상에서 25,000바트로 말입니다. 현재 일당이 지방이나 방콕 조금 차이는 있지만 350바트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무려 600바트로 올리겠다고 하네요. 최저 일당 600바트로 올린다는 의미는 식당이나 공장 최소급여가 18,000바트 이상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현재는 10,000바트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한 인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 올리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올 걸 우려하면서 서서히 집권 기간 내에 올려나가겠다는 겁니다만, 하여간 올린답니다. 탁신당이니까요. 탁신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일단 퍼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죠. 여동생 잉락 총리가 집권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포퓰리즘을 가장 잘 이용하는 정치 집단이니까요. 군탁신 이 양반이 집권하면서 나름 태국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라이언이 처음 태국 땅에 왔을 때 질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곳, 그게 태국이었죠. 탁신이 집권하면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방콕이나 어디든지 오토바이 헬멧 쓰고 운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는데, 또 시내 번잡한 도로에서도 신호등이나 건널목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곳이 태국이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정비해 나간 게 바로 탁신 집권 시절이죠. 방콕을 택시 타고 지나가다 보면 구석구석마다 어디나 봉 잡고 춤추는 여자들이 한눈에 보이는 도시, 한 도시 전체가 유흥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문란한 곳이 방콕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처럼 정비된 것도 탁신 시절입니다. 방콕에서 파타야로 갈 때 150km 이상 과속해도 이상 없었고, 음주운전은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담배는 어디든지 피워도 뭐라 하는 사람 없던 걸 현재 상태로 질서를 잡아나간 것이 바로 군탁신 집권 시절이기는 합니다. 잘한 것도 많다는 말이죠. 사실상 탁신을 평가할 때 과보다는 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점, 이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무질서, 법과 질서가 없는 곳이 태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니까요. 누군가에게 돈 받을 게 있다? 법정을 왜 갑니까? 군인이나 경찰한테 돈 좀 밀어넣고 작업시키면 금방 받아주었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시절이던 걸 조금씩 변화시킨 것이 바로 탁신 집권 시절부터입니다. 당시에는 태국 한인사회도 그랬습니다. 저폭 양아치들이 한때는 코리아타운에서 기생하기도 하였고, 방콕 한가운데에서 한국 깡패들이
총을 쏘면서 이권 다툼을 하기도 하였죠. 지금 생각해보니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주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아니 영사들 대체 무슨 일 하냐고 불평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사건 담당 경찰 영사들 그래도 열심히 일한 영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그런 조폭 양아치들이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10여 년쯤 되었을 겁니다. 경찰대학 선배가 대사관 영사로 발령받아 오자마자 절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이 선배,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한인 사회를 어지럽히던 수배자나 깡패 이런 사람들 체포해서 대거 한국으로 송환시킨 전력을 가진 양반인데 오자마자 절 불러선 이러시더군요. 김 대표, 자네가 태국에 오래 살고 있으니 태국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인간들 반드시 추방시켜야 하는 사람들 명단을 좀 추려주게. 다 잡아 보내버릴 거야. 오잉? 이게 뭔 소리? 열심히 일하겠다는 선배의 취지를 알지만 라이언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선배는 잠시 3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더러 새 생부를 만들라는 건데 그건 제가 할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그 선배도 생각이 깊은 사람인지라 수긍하고 더 이상 제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인 사회에 깡패, 양아치 수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함부로 나대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재 태국 한인 사회의 모습이라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행동하다가는 아마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태국이죠. 세상이 바뀐 점도 있을 테지만 모든 면에서 태국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시점, 그 시점이 바로 탁신이 집권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하고 거의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대졸 초봉은 15,000바트였고 최저 일당 수준도 비슷한 수준, 뭐 변한 게 그다지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좀 올려줘야 할 때가 된 게 사실입니다. 아니, 올려야 합니다. 태국 사회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고 그 변화의 시점에 탁신이 귀국하고 정권이 바뀐 겁니다. 아니 군부와 손을 잡았는데 뭐가 바뀌었냐고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국 사회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라이언이 태국 정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국 사회가 앞으로 변화할 것인데 태국 한인 사회에서는 나쁜 소식도 들려옵니다. 지방 어느 도시에서 틀을 잡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를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인에게 태국 여자를 소개해주고 있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피해자들에게서 자꾸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뭐 그다지 큰 피해를 본 분도 없어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세요 하고 몇 건은 그냥 넘겼지만 한 분은 본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법률 진행을 하려 해도 정작 피해자는 의뢰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상황이고 지방도시는 너무 먼 곳이라 경비가 솔창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라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을 당사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경비를 내고도 법률 진행을 쉬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은 겁니다. 팔정도에서 정업, 생활해 나가는 수단으로서 바른 생계의 수단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남의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라이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할 수 없어서 행동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거기 어디 도망가지 말고 딱 기둘리그레 총구석에서 사니까 하늘 높고 땅 넓은 줄 모르고 사나 본데 세상 넓은 걸 느끼게 해줄 기구만. 기다리라. 라이언이었습니다.